누적해서 양의 2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70.04%가 수익이 나야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어떤 투자자분이 이번에 처음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2000선은 충분히 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레버리지 ETF를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럴 생각이시면 레버리지 ETF를 지금 당장 매도하시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걸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같은 거는 절대로 오래 보시고 장기 투자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같이 상승해서 수익이 나게 되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같이 하락해서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건 옵션에서 이제 콜 같은 개념인데 뭐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되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수만큼 움직이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의 2배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덱스 인버스랑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면 하락해서 손실이 나게 되고 지수가 하락하면 상승해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옵션의 풋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알 필요는 없고 코덱스 인버스는 지수만큼 움직이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2배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전체 900개 종목 중에서 시총상위 20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코스피 지수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TF 종목명 보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앞에 코덱스 같은 경우는 운용사를 의미하고 이 뒤에 반도체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추종하는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덱스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TF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유의사항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살펴보면은 레버리지 ETF는 일간 단위로 기초지수가 오를 경우에도 양의 2배수를 추구하고 떨어질 때도 양의 2배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해서 양의 2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은 지수의 움직임보다 더 크게 수익이 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지수의 움직임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로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종합지수가 2월 17일날 시가 2243.07에서 3월 19일의 종가 1457.64까지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35.02%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그 2배인 70.04%가 수익이 나야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의 시가 5,715원에서 3월 19일의 종가 12,365원까지 이 기간 동안 무려 116.36%의 수익이 났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의 거의 4배가량이 움직였죠. 반면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4월 16일날 시가 2241.06에서 지난 1월 20일의 종가 2262.64까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플러스 0.96% 상승했기 때문에 인버스 2X로는 마이너스 1.92% 손실이 나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선물 인버스 EX를 살펴보면은 작년 4월 16일의 시가 6,700원에서 지난 1월 20일의 종가
5,655원까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15.60% 손실로 지수 움직임의 7배 이상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이 분명할 때 단기적으로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매수 이후에 물리게 되면은 절대로 장기 보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수가 다시 2000선이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시고선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봬요.